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계시죠? 집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다들 보내고 계실 텐데, 저는 또 성교육 강사로서 또 하나 높아심에 걱정 아닌 걱정을 또 막 하게 되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그 성충동이라든지 이런 조절이 조금 힘든 분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제가 채널 오픈하고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사실은 자위 중독에 관한 질문이었거든요. 처음 제가 상담받은 메일 내용도 그 내용이었고, 중독이라는 주제가 제가 그렇게 흔하게 접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의외로 상담하신 분들이 덕분에 좋아졌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전 제가 특별히 해드린 말이 없거든요. 뭐 반복적으로 대면을 하고 상담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메일로 몇 번 답변 드린 것 뿐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큰 필요 이상의 죄책감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죄책감과 수치심, 내가 이거 변태 아닌가요? 나 중독 아닌가요? 이런 걱정, 본인에 대한 굉장한 좌절감과 수치심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린 거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정상의 범주 안에 있다, 이상한 게 아니다, 그 정도면은 굉장히 노멀하고 훌륭한 거다. 그리고 그런 본인의 패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거니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본인이 의지를 일으켜서 조금 생활 속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 생각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어서 확진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살이 확 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음식 조절하고 좀 집에서라도 홈트레이닝 하면서 조절해서 몇 킬로 정도는 감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중독도 우리가 옛날부터 성중독이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진행하게 된 과정이 있을 거고, 그걸 되짚어서 한번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수정한다, 내 행동을 고치겠다라는 의미로 접근하면 뭐 쓸데없는 죄책감, 수치심 이런 거 빼버리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자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느끼는 어떤 감정과 충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나를 단죄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거고, 본인 스스로한테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갉아먹게 하는 그런 패턴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심을 갖게 됐는가, 내가 성장 과정에 어떤 계기가 있었나, 이렇게 찬찬히 한번 시간을 가지고 되짚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더더욱 그런 거 받지 못하셨죠. 그래서 뭐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있고, 자위나 이렇게 성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죄악시하는 그런 보수성이 강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다면은 자위하다 걸려서 맞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 성에 눈뜨게 됐을 때 좀 불쾌한 야동 같은 걸로 접하게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나한테 씌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성욕을 느끼는 거는 그 부정적인 감정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리고 중독이라는 카테고리는 일단은 충동적으로 참지 못하고 자위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이 막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르는 것을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달링님들은 대부분 중독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좀 과도하게 집중해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남자들이 느끼는 수치심은 어렸을 때부터 좀 당혹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남자는 성기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발기를 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볼까봐 그걸 숨겨야 하고, 이게 사실 나빠서 숨기는 건 아니고 당황스러워서 숨기는 건데 내가 부끄러운 존재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나의 상태를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냥 지금 좀 성적인 반응이 일어났구나. 같은 반에 있는 친구를 보고 일어났을 수도 있고 선생님을 보고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내가 친구를 보고 왜 이런 반응을 느끼지? 내가 왜 선생님을 보고 이런 불순한 반응을 느끼고 내 몸이 반응하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정말 더러운 인간이구나, 생각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알아채야 되는 거죠. 분리하는 거죠. 내 몸의 반응과 내가 품은 생각, 내가 친구나 선생님에 대해서 부적절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은 절대 단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만 해야지 좋은 사람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감정들 많이 느끼잖아요. 나한테 정말 실수한 사람을 정말 때려주고 싶다. 심지어는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실행에 옮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존심을 발휘한 거고 우리는 그 감정을 극복을 한 건데 그런 감정을 일으켰다는 자체로도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비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나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을 보고 어떤 그 성욕을 느꼈다. 그래서 내 몸이 반응을 했다. 그런 것으로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다만 그것을 선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고 어떤 말을 하고 성희롱적인 말을 하고 만진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선을 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일반적이고 성숙한 인간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해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 기왕의 주제가 나왔으니까 자위 중독에는 어떤 일정한 사이클이 있거든요. 조금 더 중독으로 내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위 중독에 빠지는 사이클은 일단 자위를 하면 굉장히 만족감을 순간적으로 느끼죠. 그리고 바로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로 떠오르는 거죠. 그게 죄책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치심이 몰려와요. 수치심은 죄책감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영어로 shame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성적인 어떤 놀이 같은 걸 하고 있을 때 꾸지람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나의 신체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표현을 들었을 때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그래서 각인해버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파생된 내 안에 새겨진 수치심인 거거든요. 그런 나의 존재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들이 많이 쌓이면 우울감이 생겨요.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또 자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위를 하면 또 만족감을 느끼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 우울감, 또 불안함, 또 어떤 자극, 자위. 이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이클이 도는 거. 이게 바로 성중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이클의 중간중간에 우리 감정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알아차리고 그 중간에 어느 선을 끊어낸다면 그렇다면 이 중독의 사이클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심리치료라는 게 역사도 되게 짧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 상황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의지가 있으면 다 돼요. 의지가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저 같은 상담가는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상담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최근에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성교육 환경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깊숙한 내면에는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억압된 잘못된 인식도 가지고 있고 그 와중에 상처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사춘기 때 제 몸에 2차 성징들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저는 저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첫 생리를 시작했을 때 내 몸이 이제 썩었구나. 나는 이제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렇게 가슴이 생길 때 나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갑자기 발기가 되고 성기가 커지고 그러면 당황스러워서 막 그거를 구겨놓고 막 그러다가 음경망고 성기가 휜다든지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발기가 됐는데 주변에서 막 놀렸다거나 아니면은 뭐 남자들은 흔하게 성기 사이즈나 성기 모양 가지고 서로서로 놀리면서 상처 주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어떤 우리들의 여자든 남자든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축하받아야 되는 우리의 2차 성징을 당혹감에서 받아들이고 겪어내지 않았나요?
아마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각 개개인의 성적인 히스토리들, 나한테 일어났던 나는 몰랐던 어떤 성적인 경험들, 불쾌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좀 짚어보고, 그리고 그런 게 있었다면 돌아가서 아무도 치유해주지 않은 그 어렸을 때의 나를 내가 만나서 내가 치유해주고, 내가 안아주고, 내가 나의 내면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가 스스로에게 되어준다든지,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울컥했네요. 사실은 불안감을 느낄 때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불안감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숙명이잖아요. 불안감이라는 거는 맞서지 않으면 평생토록 떨쳐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불안 어떡할 거예요? 우리 모두 죽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셨나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다. 아주 본질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불안감,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움, 고독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리고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잘 살고 못 살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감당해야 되는 숙제예요. 불안감이라는 거는. 이걸 내가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요? 이 중독 문제를 맞서면서 본질적인 문제들, 내가 이런 것들을 회피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영향을 받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진지하고 심오한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수치심이 쉐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쉐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도 성중독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가정 환경에 불안 요소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적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막 그때마다 화장실을 달려가서 자위를 하기도 하고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진지한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는 정작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친 듯이 그 불안감 속에서 그걸 해소하려고 성충동을 일으켜서 성관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위를 한다거나 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이,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그 얼굴은 굉장히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런 표정이에요. 아주 만족감, 행복감, 충만감 같은 게 가득 차 있는 표정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적 쾌락을 느끼고 있나요? 잦은 자위로 좀 고민하시고, 그리고 위축되시고, 이런 분들께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충동들은 다 옳아요. 잘못된 게 없어요. 다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두워지면 안 되죠. 이걸 줄이는 방법은 아주 흔한 조언이지만 에너지를 좀 다른 곳으로 돌려서 좀 많이 발산하시고, 많이 좀 빠져들게 되는 시간 같은 때는 밖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에너지를 좀 분출하고 그 상태에서 자위를 하면 만족감이 훨씬 커요. 소위 말하는 변태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과도한 취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결국은 자위 횟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N번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조절하면 만족도도 더 높아진다. 그럼 더 밝아지고 건전해진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은 항상 옳아요. 예쁘게 즐겁게 자유를 즐기시는 그런 밝고 건강한 달링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연애도 힘들고,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도 너무 많고, 그리고 불안감의 요소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마치 동굴 속에서 곰이 쑥을 먹고 여자가 됐듯이 갇혀있는 이 시간들을 좀 단단하게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너무 진지한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달링.